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점점 이제 기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작 지수가 2000, 코스닥이구나. 고작 지수가 2500선인데 왜 기분이 좋냐? 이게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건 김칫국 마시는 거긴 한데 수급만 보면 아주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짧게 이게 또 2500선이 아주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여기서 죽는다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과연 이런 수급 상황에서 죽을까? 이런 수급 상황에서 이 쌍끌이 매수가 계속되는데 죽을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쌍끌이 매수가 제 기억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나왔습니다. 그때 망한다 500 간다 이럴 때 쌍끌이 매수가 나와가지고 저는 당시에 1억 4천만 원이던 계좌가 2천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 손실은 아닌데 중간에 뭐 원룸 보증금 나가고 뭐 이거 나가고 뭐 나가고 해서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이 0.2가 요 쌍끌이 매수를 보고 사서 0.8 모두가 다 비관적으로 얘기할 때 물론 최저점에서 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6개월 만에 4배를 먹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저런 영특함이 없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부분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냐면 금융위기 직전에 이제 집값이 막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주택시장 약세가 201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면 그 집값이 내렸다라기보다는 이 집값이 내린다는 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집값이 이렇게 되면 통화량보다 더 빨리 오르면 오른 거고 통화량보다 덜 오르면 내린 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요 기간 동안 주식이 그래도 2012년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2008년 그 직후부터 해가지고 요때가 주식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2003년에서 2007년 이때도 집값이 올랐지만 사실 주식은 더 올랐기 때문에 뭐 길이로 보면 한 10년 동안 주식이 좋았습니다. 부동산보다.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다시 상황이 역전이 돼서 이제 드디어 다시 그 10년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럼 두 가지 부합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흥국 전체가 좋아야 된다. 다른 하나가 뭐냐면 집값이 안 올라야 된다. 요 두 가지가 되면 투자할 때가 주식밖에 없습니다. 이 신흥국이 좋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외국인 매수, 오늘과 같은 저런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집값이 좋으면 안 된다는 것은 투자가 분산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가 보통 신흥국 강세도 10년 그리고 그 우리 자산시장 내에서도 10년 주기를 갖고 있는데 엄밀하게 계속 주식시장이 부동산보다 나빴습니다. 2016년 이후로. 그 전에도 주식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집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오르는데 2015년 뭐 메르스, 2014년 세월호 뭐 겪어 나가면서 2014년이 세월호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매년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생기면서 주식시장이 불안했고 2016년에는 그러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김정일이 사망했나? 아무튼 이런 큰 이슈가 터져가지고 주식시장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길이를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주식이 좋았고 부동산보다 그때부터 2022년까지는 또 부동산이 좋았고 다시 이제 주식의 시대다. 너무 김칫국 많이 마시는 거 아닌가. 그만큼 이것만큼 확실한 신호가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이 사는 거랑은 틀립니다. 개인이 3,300선 가까이 갔을 때 2조 원 사고 막 이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개인이 2조 원 샀으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다.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만 오르면 팔고
그러니까 호흡이 짧은 자금인데 반해서 외국인 자금, 그 중장기 가치 투자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저 외국인 자금은 들어오면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는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이 매도를 하니까. 그리고 이 종목들은 다 가치 기반의 종목들이고, 그럼 개인이 매도한 이 자금들이 다른 종목들로 뿌려지면서 이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들과 비슷한 애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가치주가 올라가고 가치주가 올라가고 가치주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흐름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면서 주식 쉽네. 주식 이거 사면 좋아요. 저거 사면 올라요. 팍팍 오릅니다. 예. 그게 주식의 시대다. 이제 드디어 오고 있다. 예. 그리고 올해는 뭐 크게 오를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외국인들이 쭈루룩 사서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또 뭐 한 3, 4월, 5월 되면 또 부정적인 얘기 나와서 또 내려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조정마다 매수를 해도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주식만 한 게 앞으로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행이자 5% 준다? 하루 만에 5%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주식이. 주식의 매력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집값이 10억인데 연봉 3천이다. 어느 세월에 모아가지고 10억을 만듭니까? 저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주식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주식으로 돈을 따서 주택시장으로 갈 수 있게 요 순환을 잘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들이 한 행동들을 보면 기대할 건 없지만 신흥국 전체 강세에 묻어가는 과정에서 부동산보다 나을 수 있고 그게 10년 동안 주식으로 부를 축적해서 향후 10년 후에 주택시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뭐 이런 구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동성 범위 상단을 벗어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5% 확률입니다. 내려오는 것도 2.5%. 자, 이 2.5% 확률이면 날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200일로 따지면 200일에 5일입니다. 20일에 그러니까 40일에 하루. 40일에 하루라는 것은 두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두 달에 한 번이면 뭐가 됩니까? 코스피의 주기가 됩니다. 코스피가 두 달 올랐다, 두 달 내렸다. 이게 평균 주기입니다. 근데 두 달에 어떤 이런 하루 정도가 특정한 이 변동성 범위를 벗어나는 게 있다. 네. 근데 보통 벗어나서 한 방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며칠 있다 오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두 달보다는 네 달, 뭐 여섯 달, 여덟 달. 그런데 이 내려오는 힘이 강하면 당연히 앞으로도 부정적이지만 올라가는 힘이 이렇게 강하다. 이거는 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번만 더 월요일에 한 번만 더 이런 게 나와주면 금상첨화다. 그럼 앞으로 조정받을 때마다 이제 사면 됩니다. 주식은 담아 나가면 됩니다. 근데 아직 그런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여기서 조정받아 버리면 2500선이 굉장히 강한 저항이 되니까. 그리고 고점을 못 넘겼습니다. 저점은 높아졌지만. 그러면 이게 상승 삼각형 패턴으로 되려면 또 꽤 많은 시간이 가야 되고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서 며칠만 더 좋으면 근데 외국인이 사고 있으니까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자들은 고생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상대적 박탈감은 앞으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친구가 집 때문에 돈 많이 벌었는데 난 주식을 물려가지고 이거 뭐 하나 이런 또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예, 적어도 그런 건 앞으로 없을 것이다. 예, 한층 스트레스를 덜 받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차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설명해
설명드린 것처럼 되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 시장이 정상이다. 왜냐면 이 차트라는 건 결국 확률인데 확률대로 움직인다는 건 정상인 겁니다. 내가 복권 확률 70%다 사면 당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됩니다. 되면 정상. 안 되면 높은 확률에도 안 됐으니까 비정상. 뭔가 있다. 그래서 찾아보면 복권 회사 사기를 쳤다든지 뭐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게 시장이 정상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차트가 뭔가 마법을 부린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시장이 정상이다. 정상이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밴드 상단 돌파. 외국인 사는 거 보니까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종목 분석을 정말 하고 싶고 시간 이제 뭐야 옛날에 하던 게 되니까 조금만 하면 금방금방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앉아서 예, 글 쓰고 이런 것만 하다가 오늘도 제가 예, 거제도 갔다가 창녕 갔다가 창원 갔다가 예,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진주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보다 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체력이 옛날보다 좋지 않습니다. 옛날엔 4시간 자도 괜찮았는데 이제 6시간 안 자면 못 버팁니다. 예,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육아인데 이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 남자들의 이제 육아 참여가 높아지다 보니까 넌 도대체 언제 쉬냐? 쉬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제 친구 하나 보면 아침에 애들 밥 먹여서 등원을 시키고 자기 직장으로 가서 퇴근할 때 다시 애들 찾아서 와가지고 12시 잘 때까지 이제 계속 육아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돈 대체 언제 쉬냐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답니다. 예, 그래서 뭘 하고 싶냐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뭐 이 투자 중에서 이 육아가 제일 좋은 투자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믿을 수 있는 동반자도 생기고 예, 그래서 좋은 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신금속은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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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이제 0%대인데 이게 그 정책 결정자들은 알면서도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모험을 못 하니까. 근데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 0.7%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0.7%인데 0.7%라는 얘기는 통화량이 뭐 10%씩 보통 풀리니까 돈이 10%가 늘어났는데 경제 성장률이 0.7%밖에 안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황이다.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굉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경제가 좋다. 연봉 3천 받던 분이 경제가 좋아가지고 성과급 받고 뭐 하고 해서 5천을 받았습니다. 뭐 당연히 소비도 되겠지만 그리고 이 5천이 경제가 좋아지니까 6천이 되고 7천이 됩니다. 미래의 수익이 늘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통화량이 풀렸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 뭐 거기가 제일 정확한 표현이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이 통화량 증가로 인해서 어쨌든 이유가 뭐가 됐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제 초등학교 기억에 당시 허평 선생님이 계셨는데 허평 선생님이 월급 99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다 이랬습니다. 이 99만 원 받은 분들이 지금 한 600 정도 받으니까 이게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거긴 하지만 이렇게 돈을 버는 분들이 생기면서 구매력이 생겨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가장 많이 떠도냐면
인구 지금 출생률 보면 나중에 누가 집을 살 거냐. 나중에 집 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올라갈 거냐. 경제가 좋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출생률 문제가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이제 눈앞에 왔다라는 건데 지금 한국은행이 거기서 금리를 올려버렸으니까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린 상태.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일본 같은 경우는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0%로 해서. 어떻게 가치를 지켜나가냐면 일본 월급이 뭐 3천만 원이다. 한국 월급이 3천만 원이다. 예,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이 지방은 예외입니다. 지방은 살만합니다. 아파트도 싸고 물가도 싸고 다 싸기 때문에 살만하지만 이 3천만 원이면 일본은 시장 경제가 잘 살아 있어 가지고 서로 아주 피 터지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가가 저렴합니다. 그 물가라는 게 어떤 대표적인 걸 찝어서 한다기보다는 생활 물가라고 보시면 되고 집, 주택담보대출 0.3%입니다. 근데 뭐 지방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우리처럼 뭐 도시국가처럼 집중된 게 아니라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빈집이 조금만 나가면 빈집이 널려 있습니다. 빈집 그 수리해서 살면 그냥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제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0.3%니까 뭐 3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도 대출 잘 끼워서 하면 요 안에서 충분히 컵하고도 남습니다. 1억 빌려도 한 달에 3, 한 달에 한 3만 원만, 3만 원도 아니고 한 2만 5천 원? 예. 이자가 2만 5천 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돈에서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뭐 0.3% 해도 모자란데 지금 6% 정도 되고 물가 진짜 개같이 비싸고 이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가 축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도 못 지킵니다. 적어도 이건 없어져야 가치가 지켜진다. 한국은행이 제로금리 간다 해서 물가가 오르느냐 안 올라갑니다. 예, 우리 물가는 외부적인 요인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한국은 금리가 떨어지면 집주인들이 이자로 나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월세를 올리지는 않지만 이자 올라가면 월세부터 올립니다. 무주택자들도 죽어납니다. 그렇게 이제 다 이게 부서지게 생겨가지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런 미국이 안 내리면 안 내려야지 왜 난 책임지기 싫으니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이지만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해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이게 능력도 중요한데 마음과 정성이 중요하구나. 그 뭐냐면 이제 이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제출한 서류입니다. 근데 요 태양광 관련된 서류입니다. 서류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공무원이 담당하시는 분이 보시기 좋게 이렇게 다 태그를 붙여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대충 출력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과 비교하면 이게 조금 그래도 담당하시는 분은 편하실 거고 이렇게 해서 가니까 또 저는 이제 모른 척하고 그 서류 접수만 하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고 가가지고 그냥 그 담당자분 가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뭐 성격이 유순한 것도 있지만 이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저 가면 거의 이등병이 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아주 앉아 있는 것도 이렇게 칼각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일단 제가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태도에서도 그 감점은 아닐 것이고 예, 이렇게 또 잘 해가니까 보시기 편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담당하시는 분이 보시더니 어, 어떤 부분 좀 보완을 하고 이렇게 바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가서 하루 만에 또 보완해가지고 접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처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태양광 발전소 관련해서 서류를 많이 넣다 보니까 오늘은 드디어 저를 알아보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저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외모를 보고 아신 게 아니라 요 안에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위임인으로 제가 갔습니다. 이 서류 제출. 그 위임인에 이제 제가 있으니까 담당하시는 분 아시는 겁니다. 이거 동읍에 발전소 하신 거 아니냐고. 예, 했다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거다. 예, 그랬는데 이게 제가 앞에 한 거는 이제 동읍발전소 저희 형이 이제 한 건데 동읍발전소 이게 동읍태양광 발전소 그래서 이름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동일한 이름이라서 안 되고 이름을 수정을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에 다시 가야 되긴 하지만 예, 요런 이제 정성을 쏟고 제 자세가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 대변한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저도 모르게 이등병처럼 칼각 잡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뭐 유능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만든 것도 다른 분께서 도와주셔서 만든 거고 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정성을 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뭔가 나쁜 마음이 아니니까 도와주시는 분들도 나타나시고 또 이 담당하시는 분도 이 정성을 보고 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발전 시간이 뭐 한 달이 줄었다. 발전할 때까지, 개통까지.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시는 분들 한 달 먼저 발전을 하게 되니까 이익인 겁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보면 이제 제가 능력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정성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크다. 저는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서 큰 수익을 보신 분이다. 와, 정말 대단하신가 보다. 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하시는 분 보면 이거 이분은 진짜 괜찮은 분이고 별거 있기는 한데 근데 보면 저랑 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태양광 대표분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제 요 경상도 지역만 하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들께서 태양광 사업을 개인적으로 뭔가 진행을 하고 싶다.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저는 이제 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아파트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예, 단독주택. 이게 뭐냐면 태양광 관련된 설명이라서 조금 예외긴 한데 어떤 개념이냐면 저는 요 아파트가 어떻게 등장하고 자산으로서 우위를 점하게 됐는지를 보니까 결국은 황금성하고 관리더라. 예. 그러면 이제 약간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이 관리가 잘 됨으로 인해서 단독주택보다 훨씬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가치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 단독주택은 황금성이 떨어지고 관리를 직접 하는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 관리비 안 내도 되니까 이익이긴 하지만 대다수는 그게 안 되더라. 예, 그래서 이 태양광에 이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싹 다 알아서 하고 대신에 한 달에 2.5만 원씩만 내시라. 근데 이 비용 안에 절반 이상은 또 비용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이제 관리비를 받는 거고 이런 형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SPC라는 형태로 해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태양광 사업하는 데를 보니까 한 6명 들어가 가지고 월급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투자하고 관계없는 분이. 저희는 이제 우리 이 직원으로 계신 분들이 대표로 한 분씩 계셔 가지고 대표이사로 가시고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물론 뭐 일할 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나가는 돈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 빼고는. 예. 뭐 임대료도 어차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지금 진행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 주식 투자의 어떤 시스템적인 보완, 그리고 앞으로 경제적 자유인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정성을 쏟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동기가 돈이라면 당연히 이제 저도 돈 좋아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돼서 뭔가 이게 우리가 저 혼자 경제적 자유인 됐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책임져야 될 게 많아가지고 예, 다시 가난해졌지만 예, 그래도 이 다 같이 이제 우리가 경제적 자유인에 도달하는 예, 그게 혼자 뭐 벌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 같이 되는 거.
이게 이제 제 꿈인데 좋은 쪽으로 이제 잘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근데 이거를 제가 하게 된 게 정말 이제 우리 그 태양광 대표님이 큰 도움을 주셔 가지고 정말 저랑 되게 비슷하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상도에만 할 거고, 이 경상도에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 정성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 접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그 우리 동창 단톡방에도 하고, 혹시 아는 분 계시냐, 뭐 사돈의 팔촌까지 한번 섭외를 해봅니다. 아는 분이 계시면 뭐 청탁 같은 게 아니라 이거 조금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드려요.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되게끔 한 번만 말씀을 드려달라.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게 되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빨리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언제 봤다 이런 반발심이 들 거지만,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런 정성을 쏟아서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 요 이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단독주택처럼 태양광을 하실 거면 이 솔라선 에너지라고, 예, 정말 양심적으로 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잘 하시고, 그리고 직접 시공을 합니다. 전기 면허 갖고 직접 이렇게 시공하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예, 그래서 요 지역 벗어난 데서 이제 단독주택처럼 내가 축사가 있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내가 뭘 하고 한 30km 정도 올릴 수 있는데 이것도 해볼까? 뭐 등등. 여러분들께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데 요 지역 바뀌시면 요 솔라선 에너지에 그 문의를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예, 여러분들께서 시행착오 없이 어쨌든 생각하신 부분을 하실 수 있게, 예,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런 방식은 이제 단독주택 방식이고 저는 아파트 방식이고 예, 그 차이. 예, 그리고 아마 이 태양광 업계에 아주 우리의 작은 물결이 이제 큰 반향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다 제가 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아파트처럼 정형화되고 규격화돼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과정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마트, 이제는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다 아십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고, 뭐 스타벅스가 어쩌고, 뭐 자산이 어쩌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시장이 나빴고, 가격이 이 정도인데 그런 가치의 회사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매력이 있다, 이런 관점이었으면, 이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런 가치 대비 주가가 낮은 부분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해야 될 게 추세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추세적으로 가야 되고, 이 추세적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예,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차트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봐도 뭔가 한 방 때릴 것 같은 예. 근데 이 매물대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이마트가 예를 들어서 95,000원에 있다. 위에 이런 두터운 매물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이 매물 투하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지루한 과정이었으면, 이 지루한 과정이 끝나고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떨어져도 매물대 지지가 받쳐줍니다.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 하방의 리스크가 낮아졌고, 올라가는 건 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 파장처럼 가는 거니까 이렇게 세기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또 상승파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지금은 하방의 리스크가 낮고 상방이 트여 있으니까, 예, 굉장히 좋은 상태다. 기술적으로. 물론 기술적 분석대로 다 가지는 않지만 시장이 계속 지금처럼 양호한 상태라는 전제로 좋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수보다 먼저 삼성전자가 이 단기 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수도 그렇게 따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어제 말씀드린 이 자동차들이 또 보존을 마칠 것이고, 근데 자동차들이 호흡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지금까지 시장보다 약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이중 바닥을 만들고 이제 전형적인 이중 바닥을 만들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는 이때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외바닥이고 지금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자동차가 단발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예. 근데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곧 앞으로 코스피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지수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 지수가 이 정도 도달했을 때 결국은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에 집중하고, 그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다. 지금 자동차가 이렇게 연속성 있는 흐름을 못 보인 것도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흐름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치나 실적이나 이런 거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근데 절차라는 게, 과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 할 때도 그냥 서 있다가 갑자기 팍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예, 요런 것처럼 성큼성큼이라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런 성큼성큼인 과정이 필요한 거고, 삼성전자는 그 과정이 지나서 이제 다다다다닥으로 진입을 한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그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완성하고 나면 좋아질 거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유동성이 삼성전자 외국인이 사면서 계속 빠져나오는데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런 영신금속 같은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영신금속이 모양이 딱 봐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예,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그리고 한번 하고 저점 높여가지고 또 한 차례 파동이 나오는데 뭐 차트 안 보는 분이 봐도 뭔가 이런 거 하나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제일 긍정적으로 보는 지표가 요 신호입니다. 월봉에서의 이 신호, 파라볼릭 신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월봉은 한번 추세를 타면 오래 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다른 종목에 보셔도, 뭐 예를 들면 이마트를 보셔도 이제 나왔습니다, 이마트.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면 아무거나 찍어보겠습니다. 있는 거. 현대건설. 오, 이 신호 나오니까 주르륵 올라갔네? 아직까지 건설주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네. 이런 거. 그러면 현대백화점. 어, 현대백화점도 나오고 나서 많이 올라갔네? 근데 지금 시간이 필요하네. 예. 미래에셋증권.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증권주들, 이제 증권주도 좋겠네? 예, 이런 게 됩니다. 그럼 영신금속. 한 방에 팍 올라가면 되는 건데, 예, 그런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점이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주가였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한 방 신호가 나와준다. 예, 이 죽이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주주니까. 예, 근데 뭐 사실 이건 주주로서 조금 앞서 나간 거고, 현실은 뭐냐면 이 회사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질 거고, 시장도 좋아졌고, 두 개가 다 좋아졌기 때문에 상승을 할 토대는 갖췄다. 근데 그거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승까지는, 그건 장담할 수 없고 언제 그런 게 터질지 모르지만 상승할 토대는 갖췄으니까 뭔가 보유하시는 입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갈 것 같다. 이런 정도.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